내일 모레 6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분간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갈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방역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정부 생활방역위원회 민간위원이신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나오셨습니다. 우선 이제 정부가 생활방역 단계적 전환 일정을 내놨는데요.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6일 이후에 실외 실내 분산 시설, 야영장이나 박물관이나 조금 흩어질 수 있는 시설을 먼저 이제 개방을 하고 5월 말에는 실외 실내 밀집 시설 좀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런 곳들도 이제 마저 개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자,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것이 교수님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뭐 방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개념일까요? 이제 생활 방역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제 모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 자체를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바꿔서 생활 안에서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예를 이제 뭐 들다 보면 넣어주세요. 네. 예, 이제 대중교통 이용을 할 때 일단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해야 된다. 네. 일단 말하지 마라. 그다음에 이제 되도록이면 한 칸씩 뛰어 앉았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좀 잘 지켜질지 모르겠는데 혼잡하면 다음 차 이용을 버스를 하라. 그걸 이용하지 말고 다음 버스를 이용하는 얘기죠. 네, 저거는 네,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더 볼까요? 이제 네.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이제 매 좌석을 채우지 말고 지그재그로 앉아서 그러니까 이제 말을 하더라도 침이 앞 사람한테 튀지 않게 해라. 마스크 당연히 쓰라는 얘기는 빠졌지만 써야 되는 거고요. 네. 음식물 섭취 자제해서 자꾸 입을 벌려서 자꾸 말하는 상황들 만들지 말라는 얘기였고 놀이연습장 마이크 개별 사용하라고 그랬고 PC방은 한 칸씩 뛰어앉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 마스크를 사용하거나 손을 자주 씻거나 이런 거는 기본으로 그냥 기본입니다. 다 계속 기본 해야 다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런 생활 방역의 사례를 보면서 과연 저런 거를 통해서 생활 방역을 할 수 있는 건가 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런 생활 방역이 지켜질 것인가? 그 사람들이 정말 마이크를 개별 사용을 하고 노래방에서 떨어져서 노래를 부르고 영화관에서 지그재그로 애인이랑 같이 갔는데 지그재그로 앉아서 볼 것인가? 또 하나는 그거를 해서 감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들, 사실 지금 나온 부분은 오히려 그나마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지킬 수 있는 영역들이거든요. 그래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네. 저것과 무관하게 더 힘든 부분들 있죠. 사실 만약에 PC방에서 한 칸 뛰라 그러면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컴퓨터 한 대를요. 네. 그러면은 그 운영을 하시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자기 소득이 반토막이 나는 상황인데 그걸 받아들이실까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있는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으로 더 힘든 영역들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절대적으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이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활 방역을 하려면 저거를 지킬 수 있는 어떤 반강제적인 의무적인 어떤 조치가 인센티브와 함께 가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자, 조금 이제 오늘 결정된 거를 조금 더 볼까요? 이제 등교 계약이 발표가 됐는데 저희가 등교 계약 일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월 13일에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20일, 27일, 그리고 6월 1일까지 이제 완전히 다음 달 1일 되면 완전히 이제 등교 수업을 하도록 저렇게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한다는 건데, 자, 등교 계약 역시 저희가 이제 궁금증을 세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등하교 시간을 전교생이 지금 같이 등교를 해서 전교생이 같은 시간에 교실에 다 모여 있는 이 상황이 가능할 것인가? 좌석을 떨어뜨리면은 뭐 얘네가 안 부딪힐 건가? 급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제 자리 배치에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시골이나 아주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이미 한 학급당 20명이니까 지금 자체만으로 그냥 좌석을 띄울 수 있는데 특히 경기도나 이런 쪽에는 지금 가밀학급이 있어서 한 반에 40명 넘는데도 몇 군데 있고 대부분 서울 수도권이 30명 내외인데 이게 아주 오래된 학교들은 워낙에 교실이 60명 다니던 학교를 늘려놨으니까 띄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90대 넘어서 이미 학생들이 줄기 시작한 다음에 만든 학교는 교실 자체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30명이 그 거리를 띄고 앉아있을 수 있다가 쉽지 않을 거고 사실 아이들이 모였을 때 마스크 착용하라 그러면 선생님이 있을 때나 쓰지 답답하고는 풀 거고 쉬는 시간에 당연히 아이들 뛰어다니면서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은 서로 얘기하고 막 이럴 상황들이어가지고 철저히 지켜질까 생각.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반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등교를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퐁당으로 하루 걸러 하루씩 등교 이런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그렇게 주장을 계속 했었고요. 그러니까 예. 꼭 필요한 고3이랑 중3 정도만 입시 준비 때문에, 그리고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는 그 온라인 수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걔네들 정도만 이제 학교에 나오게 하고 나머지 학년은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학교를 좀 넓게 쓰는 방법들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전달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가격하게 오픈이 될지 생각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생각하신 것보다는 조금 너무 빠른 속도로 됐다. 자, 이제 조금 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어쨌든 맞습니다. 이런 네. 것을. 자, 그 석가탄신일부터 내일 어린이날까지 이제 긴 일주일여간의 네.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어요. 이 기간 동안에 집단 감염을 일단 확인을 하려면 2주 정도 더 필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전파가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3단계로 마련을 했죠. 그러니까 생활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나눠서 언제든 전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근데 그 기준을 이제 1일 환자 50명, 뭐 감염거리 불명을 5% 미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일 환자 50명 미만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감염경로 불분명은 계속 5.5%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이 계속 얘기한 거는 숫자적인 것만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고 그럼 언제 그러면 돌이킬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이제 건의를 해서 지역사회 감염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감시 체계를 반드시 갖춰서 그것들을 확인을 해서 매주 평가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 네, 그러면 매주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저런 기준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주마다 한 번씩 평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환자 발생이 이제 집단 발생이 늘거나 환자가 만약에 하루에 뭐 50명에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외국에서 보셨지만 한번 이제 고삐가 풀려버리면 환자 증가세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가는 게 아니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거나 아니면 외국처럼 락다운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코 이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